안녕하십니까. 실록 박정희, 교통혁명 이룩한 박정희 시대. 오늘 제3편 항공편이 되겠습니다. 바로 김포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에서 오신 서석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이지만 화창합니다. 아, 그렇죠. 예, 이 박정희 정부가 이룩한 이 경제 기적, 한강의 기적, 예, 이것이 오늘 이 자동차 산업 교통혁명도 가능하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편리한 시대를 구가하고 예. 있습니다. 5천 년 역사에 정말 금자탑, 이 그렇습니다. 항공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첨단 산업입니다. 이것을 지금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시대, 그 시작은 어땠는지 1972년 항공공업팀을 구성해서 먼저 군용 항공기 개발부터 추진했다 그러죠? 아, 이제 민간 항공기는 69년도 개발하고 군용 항공기는 72년도 개발했는데 1972년 신문택 ADD 소장님께서 번개 사업 추진과 별도로 청와대 지시에 가지고 장거리 지대지 유도 무기 개발 계획을 수립했죠. 이걸 위해서 이경서 박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공공업팀을 구성했어요. 홍계학 기체연구실장이 미사일과 함께 항공기 공동 생산 타당성에 관한 조사 연구도 수행을 했어요. 예. 미군이 당시에 이제 월남에서 철수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한국에도 얼마든지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아, 그렇습니다. 결국 군용 항공기 유도탄 개발을 하게 됐고 또 우여곡절의 과정이 많았다는데. 당연히 그랬죠. 그때 월남에서 미군을 철수할 때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이러면 주한미군도 언제라도 철수하겠구나. 엄청나게 그 충격을 받고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네. 그래서 닉슨 닥트린에 보면 각 나라 방안 각 나라 누구들이 해라. 과거에 HC9 그 뭐 똑같은 게 가지고 6.25 무력 남침이 그냥 철회된 결과가 됐잖아요. 네. 그 미국의 소극적인 우박국 방어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밤이 새도 거듭고 그리고 이런 그 국방 항공 산업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예. 뭐 조선 사업은 이미 우리가 일찍이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자주국방을 위해서 전투기와 방위 산업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민간 항공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이 대한항공, 미국의 그 항공기관 APEC 네. 에서 오피셜 에어라인 레이팅, 쉽게 얘기하면 공식적인 항공 순위입니다. 거기서 7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5성 등급을 계속 내리받은 거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항공 산업의 강대국이 된 거예요. 예. 이 단초가 바로 박정희 정부 시대 때 시작됐다는 거죠. 정말 대한항공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감개무량.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대한항공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예. 그 조중훈 사장이 이제 1960년 대한항공 민간 항공회사 경험한 경험이 있는데 예. 이분이 과거에 이 8군 사령관 부인 도로 차를 우연히 고장났는 걸 고쳐줬어요. 예. 도로 한복판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8군 사령관 부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 나중에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그 인연으로 해서 8군에서 모든 수리 업무를 도맡아 했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이 항공 기술의 엄청난 자산이 됐죠. 그때 그러니까 모든 그 국제 항공을 다 손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969년 3월 1일 대한항공으로 이름을 바꾸고 예. 그 조종훈 한진 상사 사장의 초대 사장직까지 이 칼기 예. 겸직했죠. 예. 그리고 기체는 맥도널드 더글라스 DC9 한 대하고 예. DC3 2대, DC4 한 대, F27 2대, FC27 2대, 단 8대로 사실 초라한 항공이었죠. 항공사였는데 예.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항공 산업을 벌써 시작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박정희 정부는 항공 산업에도 무슨 일이든 적극적이었죠. 아, 그렇죠. 정말 그렇죠. 적극적이었고 예. 베트남과 일본에도 그 국제선까지 확장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 맞습니다. 대한항공은요, 먼저 국내선에 일제 여객기 YS-11기를 투입해가지고, 아, 그리고 해외 항공사가 독점하던 국제선도 확장을 해가지고, 예, 먼저 서울 사이공 월남 예. 노선, 그리고 같은 해에 그 보잉 707 동체 단축형인 보잉 720을 도입해가지고 1970년 일본 도쿄 등 해외 지점 10개소나 아, 차린 거예요. 예. 대단한 업적이었죠. 참 거기에 그치지 않았겠죠? 예, 미국과 유럽까지 치왕하는. 그렇죠. 예,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국빈 방문할 때 예, 그 국내 여객기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요청을 하니까 미국은 그 케네디가 그 노했죠. 군사 구태타 뭐 이렇게 운운하면서 이거 아시아에 군사 구태타가 계속 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거절했어요. 예, 근데 독일 그 에르하르트 예, 독일에서 그러면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오고 대만을 거쳐서 이렇게 여러 경유하는 그런 그 루프트한자. 비행기, 예. 루프트한자 이 비행기를 이용해가 처음으로 그 한던 그런 그 비하가 있었죠. 예. 지금은 우리가 전용기가 있지만 정말 참 눈물겨운 격세지감이 있죠. 예, 대통령이 무려 8번인가 9번인가를 그렇죠. 내렸다가 타고 내렸다가 타고. 그 대신 네, 박정희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5.16 혁명의 그 성과가 알려져 가지고 예, 가는 곳곳마다 그날의 환영을 받은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어쩌면 전화위복에 되는 외교적인 성과를 누리는 것도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을 기반으로 한진이 지금은 뭐 굴지의 국제적인 종합물류로 발전했지만 이 한진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예. 1971년 미주 화물 노선까지 확장을 했죠. 예, 예, 그리고 1971년 태평양 노선을 확장을 했고, 예, 1973년에는 보잉 747-200을 첫 도입해가지고 파리의 그 화물 노선의 국제선을 확장을 했어요. 예, 이후에 중동붐으로 얼마나 해외로 나가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비즈니스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이제 여객기 항공사에도 이제 경영이 정상화돼 버린 거예요. 처음에 손님이 없을 텐데 걱정을 했는데 예.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참 대한항공의 그 발전은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온 세상에 알리는 예. 정말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근데 아까 질문하는 거기에 더 추가를 하면 네, 대한항공을 기반으로 한 한진이 예. 육해공 종합 물류 운송 거대 재벌 한진그룹으로 예,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 성장에 크게 공헌을 했어요. 공헌. 예, 조중훈 회장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국제 이 김포공항 바로 이 여기까지 예, 찾아가가지고 현장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1975년 비유럽권 국가 최초로 에어버스 A300을 구매해가지고 그러면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훈장까지 받았어요. 예, 대단하네요. 예. 정말 중화공업 육성하고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박정희 정부. 이 시대에는 법인세 또 세제상 여러 가지 혜택과 예. 규제도 완화해 줬겠죠. 물론 예. 이 기관 산업 육성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정시켜줬고 결국 항공산업을 발전시켜 노선도 크게 확장됐습니다. 그 노선 확장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이게 보면 박정호 정부 시절에 1971년 10월 18일에 보잉 747을 도입했어요. 예, 그리고 1973년 5월 2일 B747, B5 기체 차관 도입해가지고 김포, 하네다, 호놀루루, LA 루트의 첫 미주 여객 노선에 투입을 했어요. 아, 그리고 이 노선의 편명은 KE001, 002 편으로서 1979년 12월에 김포 LA 직항 예, 노선 취항한 후에 폐지될까지 운행했는데 오늘날 대한항공을 비롯해가지고 삼성, 현대와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그 명성을 누리고 한국 브랜드를 각광받게 한 것은 민간군 기업이
정말 서로 잘 협력한 것이고, 이것은 박정희 정부 기업인들도 훌륭했지만은 박정희 정부의 그 정책적 지원 이런 것도 탁월했어요. 그렇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사사건건 예.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은 것처럼 이 야당들이 예. 오늘날도 계속해서 변화가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걱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건절하고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어떻게 된 거죠? 되고 나서는 딴소리란 말이에요. 그거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걸핏하면 탄핵, 특검, 악법 남발하잖아요. 그리고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줘가지고 빚이 13조 원이나 갑자기 늘어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정권 동안 나라 빚이 문재인 정권 동안 400조 원이나 늘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빌드업 코리아, 한국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삼성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 아들 트럼프 주니어도 참석해가지고 명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위대한 이 발전은 바로 자유의 가치, 북한과는 탁월하게 다른 자유의 가치 때문에 이룩된 것이라고, 한미동맹과 같이 자유세계와 연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하고, 네.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도 이거 축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감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트럼프 주니어하고 셀프 카드 찍었어요. 직접요? 극적으로 하나님 도움으로. 그리고 우리가 매주 부방대, 국토본, 장제원, 부정선거, 투쟁집회, 이거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 수사한다면 한국은 제2의 박정희 시대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참 그런데요, 미국의 대선도 참 걱정입니다. 해리스 카멜라가 극잡하고, 왈츠 미네소타 주지사도요, 중공을 제집진하듯이 서너 번 이상 갔다 오고, 근 1년 가까이 중국에 머물면서 갔다 와가지고 중국을 극찬하고, 또 중국에다가 또 미국 학생들을 유학을 중공 정부 장학금으로 보내고, 자, 이런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가지고 우리 국내는요, 조중동도 그렇고, 그리고 뉴델리나 펜앤드 마이크나 자유일보나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다 미국이 만약에 해리스 카멜라 그리고 왈츠가 당선되면, 극좌파가 되면 우리나라도 엄청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 이번에 이 트럼프 주니어가 이 연설을 할 때 젊은이들이 거기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젊은이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한 거는 우리 한국도 이 건전한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젊은 세력들이 건재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11월이 선거가 되죠? 그렇죠. 예. 어쨌든 초미의 관심입니다. 실록 박정희, 육로와 항공, 교통혁명을 이룩한 박정희 시대 1, 2, 3편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렇죠. 정말 박정희 정부 시절에 민관군이 또 그런 기업들이 합력하고 협력하여 한강의 기적 교통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이런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쳐. 시청자 여러분, 1년 4개월 동안, 참 작년 긴 시월 동안 우리가 전후 방송용 우리가 비도 손앞에다 흠뻑 맞으면서 취재를 했죠.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질컥질컥한 그렇죠. 운동장 오가면서 이 박정희 다큐멘터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의 가치를 진작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말까지 실록 박정희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도운 기업인들을 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항제철의 박태준, 현대 정주영, 삼성의 이병철, 대우의 김우중, 한화의 김종희, SK의 최종현 회장 등 실록 박정희 편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들과 비화를 중심으로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여행 시대입니다. 오늘 항공편 제3편을 마지막으로 이 교통혁명을
마무리합니다. 그 시작은 7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조명해 주신 서석구 변호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시청자 여러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